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약사의 보험이사 박형규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약사의 홍보이사 이순화 약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즘 약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표대학교 김광준 교수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임상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 약국의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네, 저희 약국 같은 경우 많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아날로그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디지털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란 이제 의료의 질 향상 그리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의료 ICT가 융합해서 개인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산업 및 기술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뭐 뉴스나 어떤 신문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e헬스나 뭐 유헬스 아니면 이제 뭐 모바일 헬스케어 아니면 스마트 헬스케어 등등의 이런 여러 형태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건강관리 즉 헬스 그리고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마이데이터입니다. 마이데이터 들어보셨을까요? 마이데이터? 네.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 교수님 인터뷰하려고 네, 먼저 네. 들어본 개념인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건강 정보, 자기의 건강 정보의 개념이 자기 것이 아닌 공급자에서 좌지우지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개념을 보고 아 이제 내가 주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아직은 조금은 낯설지만 사실 이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개념이고요. 여기 뭐 그림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나의 어떤 건강 기록을 내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으면 보통 이제 병원에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해서 내가 검진 기록을 어떤 금액을 지불을 하고 내가 요청을 해야지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기록이 이제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나의 일상생활 그런 라이프 로그 데이터들이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지 나의 평소 심박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운동할 때 나의 심박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다양하게 디지털 기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이제 원하는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마이 데이터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결국은 전체 큰 풀의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의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그 데이터 풀이 형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네. 저희가 평소에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에 네, 네. 기록되는 뭐 걸음수나 네, 심박수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마이 데이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도 그 마이 데이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위험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 즉 이제 초연결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나의 데이터가 어떤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상호간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으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아니면 약국에 방문해서 네.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약 선생님 만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기록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비쿼터스 이런 연결 체계로 이렇게 확장이 된 시스템이 혹시 뭐 이렇게 상상이 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 정보가 있다면 제 네. 정보를 가지고 가서 쉽게 제 그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쉽게 상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내가 가령 자주 방문하는 뭐 단골 병원 혹은 단골 약국이 있다면 그 주치의 선생님이나
나의 주치 약사님이시죠. 나를 네. 주로 관리해 주시는 단골 약사님께 나의 그런 건강 관련 정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께 나의 건강 상태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을 받고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바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하나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약사의 전문성을 좀 더 발휘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려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네. 현재 그 디지털 기반 환자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기기들의 개발 현황이라든가 현재 이용된 기기는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아, 네. 사실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 이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너무도 다행히도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뭐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저는 처음 들어봐서 이번에.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게 되게 놀랬던 게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근데 여러분들 그 보건소가 우리 각 시, 구마다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대부분의 시군구마다 하나씩 있는 보건소에서 이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16년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2016년에 먼저 이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에 이어서 2017년에는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서비스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이게 이제 성과가 나다 보니까 2021년에는 요즘에 이제 비만 청소년, 네. 비만 아동이 늘어나니까 그 친구들을 또 관리를 해주자 해서 아동 청소년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시더라 그 부분이 있는데요. 벌써 6년이나 됐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자료가 현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활동량계 그리고 체성분계 혈당계, 혈압계 이런 것들을 핸드폰 어플과 블루투스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측정된 정보를 이 핸드폰 어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모인 데이터가 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그곳으로 이제 모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장된 정보를 현장에 계신 우리 뭐 의사 선생님 혹은 간호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혹은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 환자분들을 이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계.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헬스케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떠세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최근에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PHR이라는 네. 어플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상당히 저 놀랐어요. 이미 최근에 받은 건강 검진 기록과 네. 작년에 건강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무슨 약 처음 다 나와 있고 그쵸. 이미 그런 것들 네. 정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어떤 뉴스로만 봤을 때는 기업이나 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도 2016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네. 근데 앞에서 그 보여주신 건강 관리자 중에 약사가 빠져 있는 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렇죠. 지점인 그래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를 해놓은 이유가 네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네네. 이게 딱 이미 보셨듯이 네. 그 역할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실 그 진단을 받지 않은 아직 약을 복용하지 않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왜 약사가 없을까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튼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는 뭐 아시겠죠? 네. 인공지능이죠. 네. 혹시 IoT는 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잘 몰라요. 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네. IoT는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손목 활동계, 또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량계 여기 들어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취득된 정보, 그리고 블루투스 체중계를 통해서 취득된 정보, 혈압계를 통해서 취득된 정보, 이런 그러니까
이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취득된 정보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이 IoT 개념이 사실 요즘에는 뭐 냉장고에도 있고 네. 집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청소기도 있고 그런 맞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기술을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에 도입을 한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바일 헬스케어와 달리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대상자를 보면 양보를 복용하고 계신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결과를 보면 약사의 이제 중재가 필요한데 앞서 우리 보신 모바일 헬스케어처럼 약사가 이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미중적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사용되는 활동장계나 체중계, 혈압계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장비들의 정밀도나 정확도, 편의성 그런 것들은 아직 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환자 관리 시스템 플랫폼 체계 자체는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 플랫폼의 정보를 보내줘야 할 그런 각종 IoT 장비들 그런 센서들의 기술은 조금 더 개발이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고가의 장비를 쓰면 정밀도나 정확도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제한점이 조금 있다. 비용적인 비용 측면에서. 문제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조금 고가의 장비를 쓰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애플워치에서 뭐 최근에 혈당 측정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도입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삼성에서 개발한 이제 갤럭시 와치에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물론 들어있긴 한데 그것을 실제 의료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이제 발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상당한 환경과 수준에 올라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정보를 측정을 해서 그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플랫폼이에요. 보시면 웹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환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그 화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로는 뭐 대시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건데 이 환자에게 들어가서 그 환자의 일별 혹은 일주일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걸음 수나 그렇죠. 체중 측정 정보, 혈압 측정 정보, 혈당 측정 정보를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 수첩을 매일 적어서 가지고 가서 그걸 보여줘야지 이분의 진료실 밖에 그런 기록들을 확인해서 중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디지털화된 환경을 통해서 정보도 디지털화되어서 숫자로 직접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훨씬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만 발전한다면 실제로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당뇨수첩 적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보 이렇게 쌓여가지고 데이터화할 수 있으니까 환자 관리에 대단히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그 디지털로 기록된 그런 수치나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 환자의 어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환자의 건강들을 체크하는 그 기기의 정밀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런 기술들은 이제 충분히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이외에도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플랫폼 그런 서비스 체계이고 이제 그것 이외에도 최근에 프리스타일 리그레 들어보셨죠? 우리 연속 혈당 측정 기기인데 이게 최근에 제가 약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 대상으로 지금 처방이 되는 건데 이제 비급여임에도 E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일부는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또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혈당을 측정을 하려면 그 바늘로 이 손가락에 찔러가지고 그렇게 쟀던 혈당을 측정했던 거라면 이것은 여기 팔 뒤에다가 이런 센서를 부착을 하면 이게 2주 동안 혈당 정보를 자동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센서 플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1+1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형태고 어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혈당 정보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런 쌓인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나를 관리해주는 그 선생님에게 이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원격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방문 일정 사이에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또 연결된 치료는 내가 이 웹 관리 프로그램에 환자를 등록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원격 모니터링을 그렇죠. 여러 환자를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온다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그 환자를 접속을 해서 환자 혈당 관리가 적절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 진료실, 내 약국 혹은 내 집에서 내가 필요할 때 접속을 해서 그 환자를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가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뭐 한 8시간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이게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측정을 잘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들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크리스탈 리브레가 연속 혈당 측정기다 보니까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이 무서운 게 저혈당이잖아요. 그렇죠. 저혈당 부작용이 기본적인 위험성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새벽 3시에 저혈당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고혈당의 원인이 우리가 새벽 3시에 어떠냐 그걸 주로 보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새벽 3시에 이렇게 혈당이 어느 정도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게 또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 정보가 의사 선생님께 바로 아침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연결 상태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비코터스 초연결, 마이 데이터, 유비코터스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도입은 안 됐는데 이제 프로펠러 헬스사라는 회사에서 현식 COPD 환자들이 흡입기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흡입기 약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약물들을 이제 전신에 사용하지 않고 흡입기에 이제 곡소로 사용을 함으로써 효과는 늘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 이 약의 문제점이 흡입하는 사용법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안 있으면만 못하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펠스 헬스사에서 개발한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흡입기에 이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얼마만큼 이게 잘 쓰고 있는지 이 악화 증상이 있는지 환자의 사용 패턴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저장을 하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 보내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 그쵸. 그 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그분이 볼 수 있는 대시보드에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관심도에 따라서 이것도 환자에 대한 관심이 크면 계속 볼 수 있는 확인해서 문제가 심하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 부분, 뭐 수가 부분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까지면 좋겠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어플을 좀 찾아보다가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하면 지역 약국 플랫폼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 과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어떤 어플을 검색을 하다가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몇몇 어플을 보니까 이미 그 어플 안에 마이데이터 정보를 연동을 해서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플이 지금 이미 다수 개발이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어플에 보시게 되면 환자의 기본 성별부터 해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보건복지에서 만든 PHR 그 플랫폼에서 어플에서 나의 10년 동안의 건강검진 기록을 공유를 여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어플에서 영양제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약을 사고 싶으면 나의 최근 10년의 건강검진 기록을 여기다 제공해 주는 거죠. 내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현이 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상당히 많은 그 리뷰들이 이미 인터넷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점이 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그 환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되게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한적이죠. 뭐 의료기관 정보 처방전에 보면 그 다음에 의료기관 정보 그리고 환자 기본 정보, 뭐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들이 있고 일부 진단명 코드, 그 다음에 약물 정보 이렇게 크게 세 토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환자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약을 조제를 하고 복약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뇨 환자 혹은 고지혈증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의 당화혈색소는 얼마인지, 공복혈당은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의 이분의 LDL 수치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복약 지도를 할 때 또 안타까운 점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양력 혹은 그 환자의 흡연 여부, 뭐 음주 여부 그런 것들을 물론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네. 기타 또 다른 질환이 있는지 또 약물 복용에 따른 알러지나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이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이미 여기서는 우리 처방 조제 전문 약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영양제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영양제를 추천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내가 과연 약국에 가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그 매력이 있는가? 그죠. 집에 앉아서 가만히 이 핸드폰을 열어서 나의 정보를 몇 개 제공해주면 이렇게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주고 또 곳에 따라서는 이 영양제를 바로 내가 구매를 선택을 하면 배송을 그죠. 해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10년 동안의 건강검진 기록 수준이지만 이게 앞으로 나의 유전체 정보, 그렇죠? 우리 뭐 웰리스 데이터를 해가지고 나의 심각한 정도 수준이 아닌 그 유전 정보는 다이렉트 컨슈머라 해서 D2C라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관이 아닌 그 업체를 통해서 나의 정보를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내가 들고 다닐 때 이제 이 업체에게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향후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고도화된 이런 알고리즘 체계를 통해서 영양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이제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약사님들께 뭐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약국에서도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기술들을 이런 환경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 말씀 들으니까요. 이렇게 네. 일선 약국인 약사로서 네. 느끼는 게 이런 건강관리 앱이 어떤 개인한테 받는 정보 양만큼만도 못한 아주 제한된 양을 가지고 약국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디지털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게 뭐 관심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계속 일선 약사들이 병원 들렸다가 처방전 가지고 오는 환자들만 상대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에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그 약국 밖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이나 기기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그 디지털을 통해서 헬스케어가 가능한 네, 시점까지 왔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업체들의 이런 시스템 체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어플에서도 복용 알림 기능까지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약사님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들일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